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산운용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HJ중공업을 같이 보실 건데 우리 중공업이 9명의 사상자를 발생시켰습니다. 라고 확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 확정 전에 고개를 숙여서 우리 대표님께서 인사를 했으면 좀 다행이겠지만 확정되고 나서 한참 뒤에 고개를 숙여 이제서야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엔 이 중대재해법의 위반은 결국 대표이사를 구속합니다. 대표이사가 구속된다는 건 HJ중공업의 가장 큰 타격이 될 수 있겠죠. 자, 실제 이런 악재들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런 소식 속에 분기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소식들이 연이어서 나왔는데 이 분기보고서에서 부채가 증가됐다 확정이 됐는데 그러면서 공매도까지 증가가 되는 걸 확정 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분기 보고서 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뭐였냐면 결국엔 산업은행이 보증을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HJ중공업에 지금 엄청난 악재들이 발생이 되고 있지만 왜 산업은행은 지속적으로 보증을 늘리고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오늘 짚어드리고 확실하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좀 켰습니다. 오늘 내용 너무너무 중요하니까요. 영상 잘 따라오시면서 꼭 여러분들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유튜버들이 있는데요. 저는 일반 유튜버가 아니라 이렇게 28회 투자자산운용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산운용사들 중에서도 수익률 평가 상위 5%에 들어갔다. 누가 인증해줬다? 바로 금융위원회에서 인증해줬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책임감을 가지고 영상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께 딱 한 가지 부탁드리고 있는데요. 바로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1초면 됩니다. 영상 시작 전에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시게 된다면 요게 참 중요하죠.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 어때요? 사상 신고가를 돌파하고 다시 한번 조정이라는 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항상 기회는 어디서 온다? 그렇습니다. 이 조정 국면에서 어떤 종목을 잡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께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를 영상 마지막에 넣어놨고 선물로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잘 따라오시면서 꼭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자, 최근에 우리 HJ중공업의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11월 6일 날 엄청난 사건이 생겼죠. 노동자 9명이 매몰되는데 이 9명 모두가 다 사상자가 되었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이 엄청난 노동자들이 힘들어 하실 때 대표단의 체제와 대표단의 태도가 좀 안일했다라고 하는 이 여론이 들끓기면서 결국엔 큰 악재로 작용할 것처럼 여론이 생성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건요. 최근에 실적 호조가 정말 컸죠. 우리 HJ중공업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올 때도 실적이 받쳐줬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 실적을 한몫해줬던 게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였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잠시 주가가 조정이 나와야 되는 이 국면에 오히려 악재까지 겹치니까 주가가 밀려 내려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참 중요한 게 바로 연기금과 함께 사모펀드와 함께 우리 금융투자가요. 지속적으로 다시 한번 매수를 진행을 좀 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미비한 숫자긴 하지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이 자리에서 공매도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공매도가 이렇게 적었던 공매도가 다시 한번 늘어나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이게 하나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입니다. 지금 HJ중공업에 엄청난 악재가 꼈어요. 그죠? 이런 악재는 어떤 종목이든 어떤 회사든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이거죠. HJ중공업이 지금 7,500원에서 여기까지 상승했을 때 도움이 줬던 건 뭐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입니다. 자, 그리고 조선주입니다. 그죠? 조선에 대한 엄청난 업황 회복이 도움을 줬다. 자, 그런데 이게 여러분들 이번 분기 보고서를 보고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분기 보고서에서 결국엔 마스가와 조선업에 대해서 분기 보고서에 산업은행이
확정을 지어줬는데 어떤 확정? 보증을 서줬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산업은행이라는 데는 어디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과 똑같은 개인 투자자들이 아니라 저와 같은 투자자산 운용사들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그런 사람들, 저보다 뭐 자격증 있고 똑똑한 사람들 몇백 명이 있겠습니까? 걔네들이 HJ중공을 봤을 때 결국엔 지금 주가에 주목해야 되는 이 보증의 의미가 뭐다? 결국엔 실적을 올려주는 곳에 보증을 들어갔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말즉슨 뭐예요? 그렇습니다. 결국엔 우리 HJ중공업에서 지금 집중해야 될 건 건설에 대한 악재 속에 나오는 주가의 조정에 오히려 마스가 프로젝트와 조선주로 다시 한번 힘차게 올라가는 앞으로의 HJ중공업을 바라보고 투자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 증거들을 하나씩 꼽아 볼 거예요. 자, 잘 따라오세요. 지금 HJ중공업의 산업은행이 최대 보증사로 떠올랐는데 HJ중공업이라는 그 시발점이 어떤 곳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한진중공업이었어요. 그죠? 이 한진중공업이 HJ중공업의 조선업을 키우기 위해서 대한민국 정부와 함께 협약을 맺습니다. 따라서 HJ중공업은 유일하게 한국 조선업의 군수특수선 핵심 공급망을 잡고 있었어요. 여기다가 정비유지보수, 지금 가장 뜨거운 단어죠. MRO를 HJ중공업은 담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전략산업 기업군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산업은행은 이런 기업을 대상으로 국가 기반 산업에 대한 안정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HJ중공업 자체는요, 이미 일반 기업이 아니라 정부에서 직접 보호 감시할 수밖에 없는 전략 조선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만 봤을 때 HJ중공업은 그냥 조선업이 우리나라에서 관리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정부 정책주로, 아니 정부 관리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그냥 보증 서준 거네, 대단한 게 아니었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을 더 세세히 들여다보면요, 보증의 핵심, 선수금 환급 보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RG예요. 이 RG가 어떤 뜻인지 알고 나면요,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여기에다가 별표를 치고 선수금 환급 보증이다 라고 딱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결국엔 이 RG는 조선소가 계약을 따낼 때 선주가 선급금을 줍니다. 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계약자, 그 상대편에서 나한테 먼저 돈을 줍니다. 10% 정도 돈을 주고, 그 다음에 너 좀 만들어. 그러면 중도금 줄게 하고 50% 주고, 납품해. 그러면 나머지 잔금을 받습니다. 자, 이런 식인데, 이 선주를 딱 받았어요. 그런데 기업이 파산해버리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습니다. 선주. 그러니까 HJ중공업이 파산해버리면 HJ중공업이 미리 받았던 계약금 같은 건 다시 돌려받아야겠죠. 그런데 파산을 했는데 어떻게 받습니까? 파산했다는 건 결국엔 기업이 안 좋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에서 산업은행이 나섭니다. 은행이 대신해서 갚겠다고 보증을 서주는 제도가 바로 RG예요. 결국엔 이게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산업은행이 HJ중공업을 우리 보증을 서주는데, 보증을 서주는 이유가 한국 기업이어서가 아니라 절대적으로 조선소의 신용등급이 첫 번째고요. 재무 건전성이 두 번째더라. 그러니까 RG를 발행할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결국엔 HJ중공업이 앞으로의 수주, 앞으로의 신용등급, 앞으로의 재무 건전성이 뛰어나더라라고 인증하는 절차를 여러분들께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여러분들, 과거 한진중공업 부도 이후의 부채 비율이 7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산 대비해서 부채가 7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번 분기보고에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작년 흑자 이후에 올해도 연속 흑자를 유지 중인데, 영업이익이 240억 원대요. 단기순이 170억 원인데, 모든 것들을 감안해서 재작년보다 7배 이상 급증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매출은 6,800억 원을 돌파를 했습니다. 수주잔고도 역대 최대치 중에 하나로 기록을 하고 있고, 실제 이 부채 비율이 270%까지 떨어졌어요. 결국엔 뭐라고요? 맞아요. 지금 법정관리 예전에 파산했을 때 700% 자산 대비 7배의 부채를 상환한 게 이제는 2배까지 줄어들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다 유동 비율은요, 현금이
부채 대비해서 얼마나 많냐라고 하는 건데 고작 140% 그렇습니다. 약 40% 많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정적이죠.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우리 여러분들은 투자자입니다. 그죠? 투자자들이 냉정하게 바라봐야 될 건 결국엔 기업이 왜 올라갔냐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왜 올라갔냐의 첫 번째는 바로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는 거죠. 어떤 종목이든요. 실적이 받쳐준 뒤에 재료가 나왔을 때 결국엔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 딱 한 가지만 짚어낸다면 실적과 재료가 받쳐준 HJ중공업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주가가 떨어지는 게 조선업의 악재예요? 아니면 건설업 쪽의 악재예요? 그렇습니다. 사업 다각화. 이건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사업 다각화 다른 곳에서 다른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돈을 번다. 너무 잘하고 있죠. 하지만 이 사업 다각화를 통해서 주가가 올라간 부분은 미비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을 드리지만 결국엔 이런 자리에서 공매도가 증가되고 산업은행이 보증서 주고 그리고 주가가 2만 원 선을 라운드 피겨를 지켜준다는 거는 딱 한 가지를 말해주고 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올 2만 원 선에서 여러분들의 매수 타이밍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HJ중공업 언제 잡았죠? 우리 여러분들과 그렇습니다. 제 매매 일지를 보여드리면요. 실제 제 매매 내역 마크 조회를 해보면 보세요. 이 자리에서 잡았습니다. 너도 나도 무서워하는 큰 음봉이 나왔을 때 오히려 매수 타이밍을 잡았어요. 그리고 나서 꼭지점에서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아직도 잡아가면서 HJ중공업 약 80% 정도의 수익 구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결국엔 주가는요. 가장 무서울 때 가장 큰 악재들이 나올 때 그때가 오히려 여러분들의 매수 타이밍을 준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매수 타이밍을 오히려 수급이 먼저 말해주는데 공매도가 증가되고 있다는 건 하방으로 베팅했다는 게 아니라 결국엔 장기적인 우상향으로 바라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실제 이 자리에서 기관들 금융투자, 연기금, 사모펀드 이런 애들은 오히려 매수를 하고 있다는 건 결국엔 실적을 보고 지금의 주가는 투자할 만한 자리다라고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고 오히려 물리신 분들은 더더욱이나 중요한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라고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이거 하나만은 꼭 알고 가세요라고 말씀을 드린 게 바로 이 4주 이동평균선이에요. 제가 요거는 여러분들께 매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4주 이동평균선은요. 여러분들께 어떤 의미냐.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이 보라색 선인데 자, 보라색 선을 뚫고 올라갔을 때 보라색이 이렇게 올라가죠. 이때 여기에 어떤 구간이 발생이 돼요? 그렇습니다. 공간이 발생이 되죠. 이게 바로 이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가와 이동평균선에 이격이 생겨요. 그런데 주봉상 4주 이동평균선은요. 정확하게 이 4주 이동평균선을 닿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닿아야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든 떨어지든 힘이 모아지는 구간이 바로 이렇게 닿을 때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공간이 발생됐어요. 무조건 붙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자리를 지켜준다면 다시 한번 주가가 시가가 생성이 됐어요. 이번엔 4주 이동평균선 우상향인데 이렇게 갭이 발생됐죠. 무조건 매우러 갔다. 근데 파동에 의해서 주가가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정확하게 4주 이동평균선 딛고 올라섰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격이 발생이 됐죠. 이격이 발생됐는데 오히려 시가가 이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먼저 올라가 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다음 주봉상 4주 이동평균선까지 다시 테스트 물량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딱 닿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4주 이동평균선 위에 시가가 생성이 됐습니다. 갭이 발생이 됐죠. 그러면 여기까지 내려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관성으로 다시 한번 4주 이동평균선 뚫고 내려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어때요? 4주 이동평균선 다시 매우로 갑니다. 이렇게 쭉쭉쭉 가다가 제가 이때 먼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뚫고 올라간 거 좋습니다. 그런데 4주 이동평균선과 시가가 갭이 상승됐기 때문에 내려왔다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지만 추가적으로 올라가요. 그런데 이렇게 닿지 않고 올라가는 건 오히려 매도 구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주가가 하방을 그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돼요? 다시 사주이동평선에 이격이 발생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큰 힌트가 나옵니다. 오른쪽 클릭하면 가격 데이터 시뮬레이션이 있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22,750원이 우리 종가로 끝났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확인을 눌러보면 우리 월요일날 어떻게 주가가 생성될지 시가가 나옵니다. 요게 중요한 포인트죠. 바로 지금의 이 시가에선 전 고점인 얼마예요? 그렇습니다. 23,500원까지는 무조건 올라간다는 거예요. 4주 이동평균선과 닿고 나서 이때 방향을 정할 겁니다. 자, 다시 보세요. 일봉상 보게 되면 24,500원이라 말씀을 드렸죠. 제가 정말 의미 있는 지지라인 24,700원이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24,700원까지 올라갔다가 테스트 물량이 여기에서 너무 큰 매도세가 나온다면 다시 주가가 내려앉으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렇게 이격도를 통해서라도 지금은 오히려 과대 낙폭 구간이다. 과대 낙폭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께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신다면요. 결국엔 HJ중공업에 투자하실 때 지금 이 한 자리 잡고 올라갔네 기뻐하고 바로 내려가네 슬퍼하고 일희일비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다면 결국 우리나라 시장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죠. 조그만 조정이 있어도 결국에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맞아요. 수익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하루에 2%, 3%에 만족하고 누구는 막 150% 먹는데 나는 2%, 3%에 만족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에 우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여러분들 오늘 내용 너무너무 중요했고 이런 내용들을 모르고 투자하신다면 알고 투자하신 분들과 모르고 투자하신 분들의 계좌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이 부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여기에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대응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요. 앞으로의 마지막 매수 타점 그리고 또 목표가까지 얼마를 봐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HJ중공업에 어떤 빠른 기사를 대응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실시간 소통방을 열었고요. 이곳에서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따라서 여기 제 번호가 있습니다. 010-8115-5111 중공업 혹은 기회라고 문자 남기시면 제가 우리 소통방 참여를 이렇게 도와드리면서 HJ중공업 가장 빠른 급등 뉴스와 가장 빠른 대응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 우리 종목 브리핑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언제부터였어요? 2025년 5월 달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했고 저점 보세요. 12,600원에서 매수했습니다. 8월 달로 다시 돌아가고 싶죠. 여러분들 이렇게 그때 당시엔 다 손가락질을 할 때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가장 크게 웃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개월입니다. 앞으로의 주가 대응 잘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기회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는데 그럼 어떻게 들어와요? 그렇습니다. 저한테 문자로 이렇게 남겨주시면 제가 우리 여러분들께 이렇게 소통방 참여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릴 거예요. 어떤 링크라면요. 지금 영상 보시는 우리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보시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더보기를 눌러보시면 그 아래에 제가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신청 버튼 누르시면 이 페이지가 나와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혜택 누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동의함 그리고 제출 누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혼자서 이렇게 작성해서 제출하기 너무 어렵다라고 생각하신 분들 저한테 문자 남겨주시면 링크를 직접 발송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참여하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 HJ중공업보다 더 중요한 건 다른 종목들 잡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우리나라 시장이고 그런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테마주도 정말 중요하죠. 이 중에도 대장주를 잡을 수 있어야지만 결국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우리 금요일 날은 어떤 종목들 같이 매도했죠? 바로 제주반도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11월 14일 정확하게 금요일 날 제주반도체가 4%를 급상승하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33% 수익 구간을 달성을 하면서 수익 홀딩 사인 여러분들께 드렸고요. 자, 셀트리온은 여러분들과 11% 수익 구간을 달성했지만 우리 매수 유지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셀트리온 여러분들과 지금 9% 정도의 수익 구간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유한양행은요, 장중에 3% 올라가면서 15% 달성, 그리고 알테오제는요 무려 20% 상승하면서 우리에게 충분한 수익 구간 전달해 줬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라 삼형엠텍은요 여러분들 85% 수익 구간 잡으면서 금요일날 16%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을 즐기고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중 베팅을 하고 어떻게 기회를 잡고 어떤 기회주를 잡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 이 소통방에서 따라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기회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아직까지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계신다면요. 영상 제작에 너무나도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영상 끝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수급 기반의 실적 기반의 기회주 지금 바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니까요. 자, 1분이면 됩니다. 1분만 더 집중하셔서 이 종목 꼭 가져가시고 여러분들 계좌 회복에 큰 도움이 되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고급 정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는데, 오늘 이 살펴본 종목 외에도 여러분들 주목해야 될 히든 종목은 제가 계속해서 강조시켜 드리지만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이 종목은 투자자산 운용사인 제가 진짜로 주목하고 있는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숨겨진 가치주를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지고 왔는데, 이 종목은요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조용합니다. 뉴스도 없고요, 공시도 별다른 게 없습니다. 그게 바로 가장 좋은 종목이라는 말씀이죠. 그런데 기관이 8주 이상 연속 매집 중인 걸 확인했고요, 특정 투자 조합이 수량을 틈틈이 늘려가고 있는 게 포착이 됐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가치주, 실적주, 매집주, 이 세 가지의 삼죽 매력을 여러분 느낄 수 있는 종목인데, 제가 힌트 좀 바로 드리겠습니다. 바로 낮은 PER, 5배도 안 되는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높은 성장률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자신감을 내포하고 있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요 2024년 실적은요 전년 대비 72% 이상 성장한 종목입니다. 거기에다가 안정적인 수익으로 이번에 높은 성장률을 기록을 했지만 3년간 흑자 유지를 하고 있고, 꾸준한 배당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전감을 대폭 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이런 기업이 매력적인 진입점이 나온 상태인데 고점 대비 60%나 하락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께 히든 종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이 종목은요 최근에 기관의 조용한 매집 신호를 제가 포착했다고 말씀을 좀 드렸고, 특정 투자 조합이 지분을 꾸준히 확대 중이다. 바로 사모펀드, 49인 이하의 사모펀드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무엇보다도 최근에 사회이사는 선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사회이사의 파급력이 엄청나게 클 수 있겠다, 이를 통해서 자사주 매입까지 예고하는 움직임도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걸 포석이라고 봅니다. 누군가 일정 가격대에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흔적들이 보이고 있거든요. 실제 펀더멘탈 또한 여러분들 컨센서스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컨센서스가 뭐예요? 예상되는 매출이 올해 2분기만 해도 또다시 매출의 고점 돌파가 예상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투자자산 운용사로서 이 히든 종목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 종목은요 단순히 테마 종목이 아니라 펀더멘탈 기반으로 시장에서 다시 재평가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과거에 여러분들 우리 유일로보티스, 한국카본, 서현이와와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실제 초기에는요 다른 종목이 밀리기도 했고요, 기관이 실적 개선으로 엄청난 매집 통해서 큰 급등을 했던 종목이 바로 한국카본이었고요. 조용한 기관의 매집 이후에 재평가받은 대표적인 사례로서 서현이와도 바닥에서 무려 400%나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린 히든 종목처럼 처음엔 다들 조용했지만 그 흐름을 먼저 캐치하신 분들은 수익을 크게 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종목은요 지금 수급이 조용한 상태입니다.
정말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분들에게만 여러분들께 따로 안내해 드릴 예정입니다. 이 종목은 단기 테마주가 전혀 아니라 가치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 큰 성장을 도모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이 기회주는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선제적인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장이 알아차기 전에 투자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거기에다가 재평가 과정에서 여러분들도 투자 수익에 대한 창출을 할 수 있는 이 기회주, 히든 기회주를 나도 한번 받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여러분들은요, 지금 영상을 본 여러분들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들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바로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요, 맨 아래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여러분들 맨 아래에 이렇게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신청하기 링크가 있습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원하는 기회주를 종목 코드와 함께 분석을 수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종목 분석을 통해서 투자 전략까지 안내해 드리고 있는데요. 최적의 매수 타이밍과 최적의 투자 전략을, 저의 매수 매도 타점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따라서 기관이 조용히 담는 종목, 그리고 실적, 수급, 가격까지 3박자가 고루 갖춰져 있는 이 종목, 숨은 가치주로서 이 기회주를 영상 끝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에게만 드리는 히든 종목인데, 이 선물 어떻게 받아보신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를 클릭하시고 맨 아래에 이 대표의 구독자 무료 혜택 시청하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정보는요, 먼저 아는 사람이 이깁니다. 그런데 이 영상을 본 지금 그 기회를 여러분들은 먼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시청하신 우리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선 더 유익하고 더 강력한 정보로 여러분들께 찾아뵙고 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투자자산 운용사, 여러분들의 계좌 지킴이 주식의 재발견 이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